잠깐만요. 예. 게임 산업으로 질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채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야,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7분 훌쩍 넘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조금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은 나중에 다 또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예.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화낸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화가 나거든요. 화나잖아요.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화냅니다. 왜? 근데 우린 왜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공적인 일에도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예. 집에서 붙이는 건 아니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이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서 제가 땀이 다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정들 또는 어떤 정치적 반대들 겪는 것들은 제가 다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나 이제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훨씬 스트레스를 덜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습니다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그래도 또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업이 정말 자, 지금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북관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쪽에 계신 분 남북관계 질문하시죠. 탈북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입니다. 주 나인 JIT의 이익원 대표입니다. 사실 2016년도 2월 중단 이후에 저희 기업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현재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이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부가 다 충분히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인즉슨 저희 기업들은 전혀 동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좀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적절한 정부 대책과 지원이 있어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남북관계 문제는 조금 더 모아주시면. 그럼 얘기하시죠. 탈북민. 안녕하세요. 북한 이탈 주민 김지희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1년 됐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관심이 많은데 탈북민들,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도 있지만 사실상 남북 하나재단이 생기면서 하나센터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탈북민 단체가 60개 내지 70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통일부에서 사단법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11년 동안 정로구 모학동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탈북인 단체에서 전화 완 적도 없고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수많은 그러니까 후원과 정부 지원으로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종로에서 탈북민들 중에 1호로 정부 지원으로 집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그런데도 정말 왜 여기에 대한 저는 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취업하는 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자영업 하는 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법률 쪽 영어도 좀 어려워서 무슨 사건이 제기되거나 하면 어디 가서 도움받을 때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한테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많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법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 변호사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만 하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알아봐주고 상담을 받아주는 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래도 남편들이 있고 시집이 있고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고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 홀로 남한에서 살면서 많이 어렵죠.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 단체들이 도와주는 거 있어도 이벤트성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일단 탈북민과 관련한 의견을 또 주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 남북 관계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기대해 주세요. 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 의견을 조선해 주셨습니다. 남북 문제는 뭐 질문 하나 더 받고 한꺼번에 남북 문제 자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질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김경미라고 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셨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최근에 이제 평화 경제까지 현재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정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2년 반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계들을 보면 교착 국면에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를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 구상이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주도 계셨고 북한 이탈 여성분도 계셨고 남북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호입니다. 저는 평양 개선문 앞에다가 100평짜리 치킨집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막아서 망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평양 가실 때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렸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만든 치킨집에서 치맥 팩트하고라고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10년째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 보상이나 통일부에서 실태조사, 전수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이 질문들을 다 모아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참 어렵죠. 이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불과 한 2년 전 2017년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지금 대화 이제 국면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래의 그 남북 관계의 상황이 도착 상태로 느껴지고 좀 이제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70년간의 어떤 대결과 적대를 이렇게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남북만 있다면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또 국제사회와 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또 이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래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북미 간에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에 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고 또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강원도 고성 지역에 금강산 관광 이제 하는 분들을 통해서 했던 서비스 산업들 다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준비의 기간만 우리가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도 지금 마침 착수식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다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그다음에 도로를 또 개량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유엔의 이렇게 안보리 제재가 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또 상당 부분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초기 정착 단계의 이제 지원에 머물고 그 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지속적인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남쪽에서 교육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에 비해서는 제대로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뭐 복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다든지 지난번에 탈북민 모녀 예 그런 이제 아주 아픈 사건도 생겼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다문화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냥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차별 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각 포털 실시간 참여방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실시간 참여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아나운서. 네, 2019 국민과의 대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온라인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질문들 무작위로 5개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자,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방위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집 관련 내용, 지소미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요. 정시 확대.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종료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일본은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또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죠. 일본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우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위비용을 작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서 국방비에 지출하는 그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2.5%, 2.6%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이런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이것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그것이 무슨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 자체가 혐의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만약에 그런 류의 의구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좀 취해달라든지 또는 그 수출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알고 싶다든지 또는 한일 간에 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면 더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오늘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멀리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입니다. 자, 다음 질문 계속하시죠. 자, 잠깐만 앉으세요. 네, 이거 잠시만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실시간 많은 참여 질문을 방법으로 해주고 하겠습니다. 계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온라인 질문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자,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 20대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이 젊은 층들의 어떤 기대에 전부 다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뭐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어떤 고용의 문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의 문제, 그리고 또 이번 그 조국 장관 그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각별하게 노력해 나가야 될 테고요. 아마 20대들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앞에 교복 입은 여학생 질문 한번 받아보죠. 예, 여학생 질문해 주세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온 중학생 최이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부동의 1위입니다. 또한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 원, 여성은 4,8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암울합니다. 대통령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 25살 대학원생 경기도 평택에서 온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질문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면 아직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 그리고 난민, 이주민 같은 경우에 대통령님께서는 아직 그런 딱히 포용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경우에 차별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반대하지만 나는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답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종교인 강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주재하고 있는 동성 커플인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부부 연회에서 초대해서 만찬을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국인과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들 차별 대우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다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녀 차별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학생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전국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그 청소년들 뭐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표현에 당당하고 그 다음에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 일에 참으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분명한 주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맞아요.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마 이제 반론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죠.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 뭐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직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여성 고용률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의 임금 차별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이라든지 공공 분야에서 여성들이 지도자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천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엄연한 현실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어떤 저출산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일가 이제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이제 이렇게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양성 어떤 평등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자 차별 문제는 정말 원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마지막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뉴질랜드 지금 대사가 그 배우자 동성만 혼 관계입니다.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을 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함께 초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도 작년, 재작년에니까 한 2, 3년 전에 연방대법원 이제 판결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됐는데 미국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그런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래 이 방송 시간이 100분을 예상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벌써 100분이 넘었습니다. 예정된 방송 시간이 너무 넘었습니다.
예, 계속 늘어지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들리질 않습니다. 자,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주에서 오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또 가까워요. 혹시 해외에서 그래서 오신 뭐 분들 지리상으로는 뭐니까 많이 질문을 길게 썼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외웠는데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이제 원전 그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정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미 이제 강정 해군기지 때부터 많은 그런 홍역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 시간이 방송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기해 방금 말씀하신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주에서 제일 큰 갈등 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그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2공항 그에 대해서 또 현지의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공론화해서 그래서 추진을 해야 그 대통령님이 그 공약하신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그거에 따라 아주 갈등도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공항은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정말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허이로 아나운서. 저희가 이게 빈 종이가 아니고요. 보내주신 1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편성되어 있던 방송 시간을 이미 15분가량 넘어서까지 최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300분을 모두 질문을 모시지 못한 점은 정말로 죄송스럽고 또 이해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개인 정보는 모두 삭제를 했고요. 주요 내용들 다 담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들 또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이렇게 혹시 또 못다한 질문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답변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지금 저에게 다 편지를 지금 주고 싶으셔요. 다 각자 사연들을 가져오셨는데 끝나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방송 후에 다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개인 정보는 저희가 다 빼고 정확하게 청와대 관계자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는데 한 3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까 지금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좀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소개 아니 없습니다. 1분 내로 가지고 해갖고 오라 해갖고 요약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모두 사연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잘 받아가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저 서운함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국민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라도 또는 준비해 오신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절반 지났습니다.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경제 또는 인사 문제 또는 국민 통합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사기 도단하고 또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그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자, 국민과의 대화의 뒷이야기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오늘의 이 거침없는 소통이 대통령께 반대하는 분들께도 꼭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